치바현 치바시에 거주하는 미야자와 리오 씨는 도쿄 오모테산도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치바의 최저임금은 1026엔인데 반해 도쿄의 최저임금은 1113엔으로 87엔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쿄를 오가는 지하철 비용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바라키현 츠지우라시에 사는 대학생 에가와 카즈키는 이웃 현이자 수도권인 치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에가와 씨는 JR 조반센을 타면 도쿄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니혼게이자 신문에 말했습니다. 이바라키현의 최저임금은 953엔으로 도쿄와 지바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방의 젊은 인력들이 대도시로 향하는 건 칸사이 지방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929엔인 와카야마현의 젊은 세대들이 1064엔의 이웃 오사카부로 아르바이트를 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소멸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 중서부 해안지방인 후쿠이현의 최저임금은 931엔으로 교토, 시가 등 주변 지역보다 낮습니다. 2022년까지 15년간 후쿠이현의 20대 인구는 24% 감소했습니다.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유효 구인 배율은 일본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만큼 결정 방식도 한국보다 다소 복잡한데요. 먼저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제 사정에 따라서 3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경기와 고용 지표 등을 참고해서 목표 인상폭을 먼저 결정해서 제시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경영자와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각 지자체의 지방 최저임금 심의회가 생계비, 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따져서 자기 지역의 인상폭을 최종 결정합니다.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는 매년 6월 말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요. 새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그해 10월 무렵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저임금은 10월에서 이듬해 10월까지의 1년 단위로 매년 바뀌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 결정되는 특정 최저임금도 있습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2가지 종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일본에는 226종류의 특정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 최저임금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마다 일본식 최저임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잖아요. 최저임금이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전국 공통이다 보니까 지방 경제가 피폐해진다라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지역과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작년 5월 최저임금의 일률화를 목표로 내건 최저임금 일원화 추진의원 연맹이 발족했습니다. 같은 해 4월 일본 변호사연합회도 최저임금을 통일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가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총무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도쿄도와 카나가와현, 교토부의 물가는 평균을 넘었습니다. 도쿄의 물가는 9년 연속 일본 1위였습니다. 반면 미야자키현은 4년 연속 일본에서 물가가 가장 싼 지역이었습니다. 군마현과 가고시마현이 뒤를 이었습니다. 물가와 생활 수준의 차이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역시 일본 전역에 점포망을 가진 대형 외식 체인점들입니다. 일본 42개 광역지자체에서 360여 개 점포를 운영하는 중식 체인 오사카 오쇼는 가게마다 메뉴와 가격이 제각각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전략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9년 전략을 시작할 때만 해도 메뉴의 90%가 전국 공통이었지만 현재는 20%만 같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부터는 간판 메뉴인 군만두 1인분 가격을 270엔에서 290엔으로 지역에 따라 3개 가격대로 나눴습니다. 지역에 따라 임대료와 인건비 차이가 10배씩 나는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우에츠키 타카시 오사카 오쇼 사장은 지역과 고객이 다르면 요구하는 메뉴도 다르긴 마련이다. 전국 균일 가격으로는 대응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가스토 매장 1320여 개를 운영하는 스카이락 홀딩스도 2022년 7월부터 가격을 도시부와 지방부로 나눴습니다. 10월에는 도쿄 등 초도심 지역을 추가해서 가격대를 3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주력 메뉴인 치즈인 햄버거 가격은 769에서 879엔으로 지역에 따라서 110엔씩 차이가 납니다. 스카이락 홀딩스 관계자는 지방과 도시의 구매력 차이
차이에 대응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토 다로 니세이 기초연구소 경제조사부장은 임금과 물가 수준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외식 업체의 지역별 가격 전략이 확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가 차이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만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제도는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젊은 인력의 도시 유출을 부추겨 지방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인력 유출로 지역 경제가 정체하면서 임금이 더 오르기 어려워지고 지역 격차가 심해지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지역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와 가장 낮은 이와테의 차이는 220엔에 달합니다. 2006년에 109엔에서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역시 인구 감소의 역습, 인력난입니다.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과 외식업체들은 일손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다른 지역과의 인력 쟁탈전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으로서는 넉넉고 있다가는 젊은 인력을 다 빼앗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협상은 한국의 도지사격인 지사가 노조편에 서서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풍경이 흔해졌습니다. 스기모토 타츠지 후쿠현 지사는 2023년 8월 초 이례적으로 후쿠현 최저임금 심의회에 출석해서 적극적인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이바라키현 심의회의 결정액은 중앙심의회 목표액보다 2엔이 높은 42엔이었는데도요. 오이가와 카즈이코 이바라키 지사는 공개 질문장을 던지면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후쿠현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4.8%로 900엔이 넘는 지자체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바라키의 인상률 역시 4.6%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올해 12개 광역지자체가 최저임금 심의회가 제시한 목표 인상액보다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일본 정부도 최저임금을 통일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후생노동성은 A에서 D까지 4단계이던 최저임금 지역 구분을 A에서 C에 3단계로 줄였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현재 방식으로 개편한 1978년 이후 처음 제도를 바꿨습니다. 등급을 줄임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인상폭이 매년 대도시인 A 지역에서 지방인 D 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도농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등급 체계에서는 A와 B등급에 포함되는 지역이 전체의 72%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올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비싼 대도시는 생활비가 훨씬 더 들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더 높아야 한다라는 상식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랭고가 2023년 지역별 젊은 독신 남녀의 월 최저 생활비를 비교했더니 지방의 생활비가 오히려 더 비쌌습니다. A 지역인 오사카와 나고야, 도쿄도 하치오지시의 생활비는 월 16만 3천엔에서 17만 3천엔이었습니다. 반면 C등급인 코츠시와 오이타시의 생활비는 18만 엔을 훌쩍 넘었습니다. 오이타시 독신 여성이 한 달을 사는 데는 최저 19만 1848엔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와 달리 지방은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와 기름값 같은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처음 1000엔을 넘었지만 일본의 최저임금은 결코 높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평균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해도 연간 수입이 209만 엔, 우리 돈으로 1858만 원에 그칩니다. 과거에는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부와 학생 등 생계를 보조하는 가계 구성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대주인 가장이 최저임금을 받는 가계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37%까지 늘어난 영향입니다. 2011년 일본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의 4%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 생활자 비율이 16.2%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20%에 달할 전망입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주요국의 최저임금을 엔화로 환산해 보면요,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낮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일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일본의 연방 최저임금도 7.25달러로 일본보다 높은데요, 15달러 이상인 지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18.07달러, 워싱턴 DC와 LA는 각각 17달러와 16.8
28달러로 일본보다 2.5배가량 높습니다. 풀타임 근로자의 임금 중간값을 100으로 했을 때요, 이 수준과 최저임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봤을 때도 일본은 46%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은 61%에 달했습니다. 주요 경제 대국들이 코로나19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1, 2%씩 인상한 반면 일본은 0.1% 오르는데 그친 결과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비가 얼어붙어서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와 만성 디플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35년 무렵까지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까지 올린다라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적어도 한국보다는 높이겠다라는 이 정책인데요. 광역지자체장 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거는 후보자도 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반가울 리가 없겠죠. 미무라 아키오 일본 상공회의소 전 회장은 임기 내내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비중이 80%를 넘는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도시로 고용 유출이 더욱 빨라져서 지방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와 인력난의 아우성에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묻히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지 선진국 꼴찌 수준인 일본의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형편입니다.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 좀비 기업은 알아서 도태가 되고 살아남은 기업은 생산성을 인건비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에 매진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미국과 EU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일본 중소기업의 수를 통합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절에는 기업이 줄어들면 실업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인구 감소의 역습으로 사회 전체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시대로 바뀌면서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면 감소하는 건 사장의 숫자일 뿐 고용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야마다 히사시 호세이대 교수는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급격한 인상은 의미가 없지만 최저임금이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나우의 정현현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